타고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전기자전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려 중간이 비어있는 전기자전거 르헤 S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인치 튜브 타이어, 앞뒤 텍트로 노벨라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고 17kg의 무게, 폴딩 기능은 없고요. 배터리는 36V에 4.4A 또는 5.8A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LG셀 5.8A 기준 2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네요. 물리기어는 따로 없고 전자기어만 0에서 3단까지 있습니다. 20인치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미니벨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S1은 아쉽게도 폴딩 기능은 없습니다. 무게는 17kg으로 들만한 편이고 앞뒤 길이가 길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 쏙 들어간다는 건 역시 미니벨로 자전거의 장점이겠죠. 다만 들어올릴 때 파지하는 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무게의 자전거보다 무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휴대성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폴딩이 되지 않는 20인치 미니벨로 자전거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히지 않으니까 트렁크에 넣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S1은 서스펜션도 없고 물리기어도 없습니다. 전자기어만 0에서 3단까지 있죠. 오늘도 역시 전원을 끈 상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일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아주 적당한 속도의 주행이 가능한데요. 평균 15km 정도의 속도를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제동력도 준수합니다. 다만 오르막에서는 물리기어가 없기 때문에 페달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5에서 7도 사이에 가파르지 않은 언덕에서도 일어나서 페달링을 해줘야 할 정도로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평지만 편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전원을 켜고 전자기어 1단을 넣으면 페달링을 240W의 모터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돌리는 만큼, 빠르게 돌리면 빠르게 돌리는 만큼 힘을 더해주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페달을 돌릴 때만 제외하면 스피드 센서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즉각적인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에서의 편안한 주행 속도는 15에서 20km 정도로 속도면에서는 전원을 끈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원래도 편안했던 주행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5에서 7도 정도의 언덕은 앉아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2단으로 올라가면 25km까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데 단일기어인 만큼 좋은 연비를 유지하려면 다리를 조금은 빠르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다리를 빠르게 돌려야 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처럼 파닥파닥 거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셈 치고 돌려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으로 올라가면 타워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가파른 언덕도 약간의 속도만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말이죠. 14도 정도 되는 가파른 언덕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언덕에서는 기어가 없다는 게 역시나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긴 오르막을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는 지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도 다뤄보고 싶은데 르헤를 테스트하는 기간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대략적인 주행거리를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체크가 완료되는 대로 포마샵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20인치 자전거에 서스펜션이 앞뒤로 전혀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로드 자전거들에는 원래 서스펜션이 없다지만 적어도 그 자전거들은 바퀴가 크고 무게라도 가벼운데 S1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보도블럭과 연석에서 아쉬운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끔 진입 각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방지턱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몸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페달링은 굉장히 편리한 대신에 바닥이 좋지 못한 곳을 지날 때면 손목과 팔목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쇼바의 부재가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S1은 배터리를 탈착할 수 있고 분리충전, 결합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패킹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다소 길어서 가방에 수납하기에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백팩에는 수납이 가능한 정도죠. 전원 버튼이 제품의 아래쪽에 숨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대체 왜 여기에 뒀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대충 손으로 훑어서 전원을 켜고 다시 끌 때도 자연스럽게 샥 하고 끌 수 있었습니다.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전원의 위치를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 상당히 좋은 포인트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계기판의 왼쪽 버튼이 속도 조절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이 표시 항목 변경 버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롭게 디자인된 전기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파스 방식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레버에 모터 신호선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 모터 파워를 순간적으로 죽여준다는 점은 좋았고요. 워낙 제품 자체가 단순해서 기능적으로 설명드릴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만 보고도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르헤 S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일 기어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용량도 조금 작아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품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기자전거임에도 관성주행이 매우 매끄럽게 이어지고 모터를 켠 상태에서 과하게 치고 나가지 않는 적당한 출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는 제품이었네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이 없고 바퀴도 크지 않아서 지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승차감이 많이 아쉽게 느껴져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제가 리뷰한 높은 옵션 기준으로 관부가세 포함 약 60만원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구매 링크는 댓글과 영상 설명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직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AS 등 사후 처리에서 불리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전거의 경우 첫 세팅 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르헤는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요. 추후에 중고 제품 판매 시 미인증 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 및 사고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포마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